안녕하십니까, 원동마스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갭투자 얘기인데요. 시중에 책이나 이렇게 지금 유튜브 강의를 제가 쭉 봐요. 한 번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. 이렇게 보면 전세 끼고 갭투자 참 많이 권하죠. 컨설팅 업체에서도 엄청 권하죠. 뭐 수수료 몇백만 원 주면은 전세 끼고 갭투자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주겠다. 여러분 같으면 정말 싸고 미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좀 싸게 나온 금매를 몇백만 원 받고 이렇게 해주겠습니까? 아무거나 안 해주겠죠.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데, 전세를 끼고 갭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? 뭐라 생각하십니까? 뭐 실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전 지향 채널, 원룸 마스터 채널이지 않습니까? 제가 지금 이 원룸과 다릅니다. 원룸은 전세를 깼든 월세를 깼든 이 해소가 빠릅니다. 그때그때 들어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고요. 부산 내 지하철 5분거리 안쪽에 원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랑은 달라요. 이런 거는 소화가 빠르고요. 사람들이 뭐 좀 안 좋아도 그냥 되게 대충 넘기고 살고 막 솔직히 대충 살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깐깐하게 뭐 하나하나 다 해달라는 사람은 잘 없고요. 술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 불편해도 그냥 삽니다, 진짜로. 온수기가 타져도 물이 막 녹물이 새도 연락 안 하고 살고, 뭐 수전이 녹슬고 안 돼도 그냥 이 수도꼭지 같은 거 부러져도 대충 눌러 살고 뭐 이렇게 삽니다. 사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많고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제가 관리가 편하다는 얘기죠. 근데 아파트,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. 이 아파트들 제가 한 5채 정도를요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. 물론 뭐 다 올랐어요. 아주 좀 좋은 시기에 샀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, 떨어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이 다 올랐고, 좀 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집들을 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고 노후가 됐을지언정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, 그 당시에 이렇게 전세를 준 것도 있고 월세를 준 것도 있고 전월세를 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자, 집중. 집을 안 보여줘요, 세입자들이.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요, 제가 뭐 고장났다, 아니 뭐 컴플레인 들으면 상의 비밀번호 제가 맞는 키를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수리해놓고 갈게요, 뭐 기준품 있으면 빼놓으세요, 그럼 되죠. 다 100% 오케이. 인터넷 교체하죠. 제가 뭐 이렇게 업자 소개도 해드리지만 비싸게 쓰시는 분 연락주세요. 이 인터넷 교체할 때 제가 저희 집이랑 또 아시는 분들 집 해갖고 한 50가구 정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, 딱 한 명이 내가 꼭 있어야 인터넷을 탈 거다 했거든요. 딱 한 명. 없어요. 그냥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뭐 열고 하시고 가세요 하요. 그럼 저는 맞는 키가 있으니까 맞는 키로 삑삑 열면은 그 사람들이, 우리 세입자분들이 비밀번호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. 다 처리했습니다, 이렇게. 근데 반대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, 가족 단위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생활 침해가 민감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을 전월세로 줄 때 계약서에 적을 겁니다. 집주인이 매도를 원할 시에는 협력해서 거부하지 않고 부동산에, 그리고 뭐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주기를 한다, 뭐 이런 비슷한 조항들을 넣어놓을 거예요. 이게 뭐 안 보여주고 뭘 한다 이렇게 못하겠지만 넣어놓으면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. 사장님,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진짜로. 계약서 뭐 꿀팁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요, 저는 이거는 공개를 안 할 겁니다. 왜냐면 욕먹을 것 같아요. 저랑 또 밑에 악플 달리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. 괜히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악플 달리기 싫잖아요. 그게 뭐 운영하시다가 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. 집을 안 보여줘요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자기들이 일을 하잖아요. 일하시겠죠, 다. 그러면 부동산도 6시 넘으면 퇴근해야 되고 자기도 일해야 되니까 이 집을 사는 사람이, 구하는 사람이 진짜 막 보고 싶어 죽겠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도 퇴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늦게 시간을 잡아야 되고, 그리고 저희 세입자분들도 요즘에 뭐 6시 정시 퇴근되니까 막 늦게 7, 8시 퇴근하고 또 약속도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개인 사생활도 있고 침도 지겨야 되고 한데, 아니면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오손도손 앉아갖고 막 된장찌개 끓여갖고 밥 먹으려 하는데 막 사람 보러 오고 들어와가지고 주점 못 껴하고 왔다 갔다 문 열어보고 짜증나잖아요, 입장 바꿔서도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 돼요, 안 돼. 집을 안 보여줘요. 그리고 아예 안 보여준다는 사람도 있고요. 안 보여줘도 할 말은 없거든요, 진짜로. 그래서 제가 배우죠. 2년 뒤에 쫓아낸다. 하지만 신경 못 쫓겨야죠. 왜냐면 쫓겨내면 사람 구하는 게 또 귀찮고 스트레스니까.
그러면 보여준다 칩시다.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부동산에서 일합니다. 아, 오늘 1시에 갈게요. 이랬는데 12시쯤에 다른 집에 봤는데 그 집이 마음에 드네? 그러면 그냥 막 그 집 사봅니다. 부동산에서는 집을 매수자가 이제 마음에 들고 산다고 하면 다른 집은 수익 잘 안 되고 이 집이 제일 낫습니다 라고 팔아봅니다. 그러면 우리 세입자분은 왜 받죠?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잖아요. 그러면 한마디로 열받는다.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말은요, 이 형님들 빡쳤다거든요. 빡쳤다. 다음 연락 오면 싸웁니다. 저는 세입자분들이 부동산이랑 싸우더라고요. 근데 중간에 중재하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막 나가겠다네요. 그럼 알겠다고 하니까 또 나중 되니까 또 이 집 안 팔고 그러면은 막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내가 2년 더 살게요. 이러고 뭐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이 사람 사는 집을 파는 건 쉽지 않아요. 물론 저는 경매로 명도가 안 된 집, 경매로 이게 기존 세입자나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명도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이제 세입자나 아니면 매수자를 이렇게 맞아서 팔거나 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명도도 안 돼 있는데 집을 판 적도 있습니다. 이 다이나믹한 변동과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. 제 경험입니다.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럼 갭 투자, 그것도 전세를 끼고 수십 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쉽게 집을 팔고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런 안 좋은 부동산 불경기, 대출, 이 주동지역에 따라 양도세 중과, 대출 규제,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집이 안 팔립니다. 확률적으로. 여러분 같으면 빈집 들어가서 깔끔하게 있는 거 보고, 아니면 집주인이 있는 집 들어가서 집주인은 팔려고 열심히 홍보할 거 아니에요. 깨끗하게 정리해놓고, 예? 그리고 수리 조금 해놓고 돈 안 들이는데 티나는 것들은 그런 집에 들어가면 그게 혹하지. 세입자가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갔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짜증나는 소리 말하고 집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는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? 이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, 현실.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가 차라리 낫습니다. 차라리 옛날같이 지금은 60% 이렇게 또 지역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70%거든요. 70% 대출이 원분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출이 70%인데 아싸리 70% 대출 받아놓고 전세 보증금 한 3천 이 정도만 깔아놓으면요, 제가 힘들면 3천 주고 내 보낸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고 아니면 팔려고 할 때 그냥 비워두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그런 선택의 순간에. 근데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. 전세가 2억 몇천 된다. 그러면 2억 몇천 내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 사람 전입신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1순위 전입신고 된 사람이 있고 보증금 있는 대출을 해줍니까? 그럼 전입신고를 빼라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? 이것도 머리 아픈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매매 매수인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. 기존에 사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거나 매수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거 아부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아싸리 월세로 준 다음에 보증금을 간소화시키고 내가 받는 월세로 이 은행 이자를 쳐버리고 내는 게, 그리고 조금 남는 게 더 깔끔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. 전세끼고 갭투자 상당히 위험하고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제가 실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.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은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고요. 비싼 집이 아닐수록 잘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. 여러분, 마린시티에 25짜리가 잘 팔리겠습니까? 저 우리 집 앞에 예를 들어 1억짜리가 있으면 1억짜리가 잘 팔리겠습니까? 싼 게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.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갭투자는 이게 어렵다. 세입자 관리 넣는 거 이런 사항들이 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.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인터넷 설치 그리고 샤시, CCTV 이런 것들은 제가 공장을 바로 소개해드리거나 정말 싸게 인건 부위만 딱 받고 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항상 실전적인, 여러분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고 갖고 가도록 하는 원룸마스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